당뇨 환자 여러분, 혹시 밥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당뇨 환자의 상당수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멀리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미 대신 선택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특별한 곡물 6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뇌는 하루 필요한 에너지의 약 70%를 탄수화물에서 얻습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는 물론 저혈당 위험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하루 필요 열량의 50에서 60%는 탄수화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백미와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통곡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곡물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기장입니다. 프론티어인 뉴트리션에 발표된 국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수수나 기장 같은 잡곡을 규칙적으로 섭취했을 때 공복혈당은 12%, 식후혈당은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에서 당뇨병 전 단계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기장의 혈당 지수는 52.7로 백미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기장 100g당 단백질이 11g이나 들어있어 쌀의 1.5배에 달하죠. 기장은 크기가 작아서 따로 불리지 않아도 되지만 20분 정도 불려두면 더욱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장과 백미를 3대7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기장의 비율을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메밀입니다. 메밀의 혈당 지수는 54로 백미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메밀의 진가는 루틴과 케르세틴 같은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쓴 메밀의 루틴 함량은 일반 메밀보다 무려 48배나 높았습니다. 루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당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유발한 실험쥐에게 메밀을 먹였더니 공복혈당이 28%에서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메밀 100g에는 단백질이 13g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 8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합니다. 메밀을 드실 때는 살짝 볶아서 밥을 지으면 구수한 향과 함께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곡물은 서양에서 오트밀로 불리는 귀리입니다. 자연의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귀리는 혈당 관리에 탁월한데요. 귀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 비밀입니다. 스위스 룬드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 베타글루칸 5g을 섭취하고 30분 후 포도당 농도를 측정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19% 낮았다고 합니다. 베타글루칸이 장내 음식물과 섞여 소화 흡수를 늦추고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귀리 100g에는 식이섬유가 10.6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백미의 10배가 넘는 양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6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곡물은 남아메리카 원산지의 퀴노아입니다. 페루어로 곡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퀴노아가 최근 당뇨 관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영양학회지인 뉴트리언츠에 실린 스페인 연구팀의 2022년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처음 4주는 규칙적인 식단을, 다음 4주는 퀴노아가 많은 식단으로 바꿨더니 혈당 패턴에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퀴노아를 먹었을 때 평소 식단보다 식후혈당 급증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퀴노아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100g당 단백질 함량이 14g으로 쌀의 3배가 넘습니다.
식이섬유는 백미의 4배에 달하고 마그네슘과 망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혈당 대사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퀴노아는 작은 알갱이 표면에 쓴맛을 내는 성분이 있어서 체에 받쳐 2분에서 3분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퀴노아와 백미를 3대7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5대5까지 늘려보세요.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보리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서 보리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보리의 진가는 놀라운 식이섬유 함량이 있는데요. 100g당 17g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백미의 17배에 달합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 상승도 천천히 일어납니다. 보리에는 칼륨이 100g당 452mg 들어있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아연은 일일 권장량의 25%를 함유해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특히 늘보리를 선택하시면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물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통곡물이지만 그 영양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당 대사를 개선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E가 백미의 3배, 마그네슘은 4배나 들어있어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는 최근 당뇨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도담쌀이라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은 쌀을 개발했는데 이 쌀을 섭취한 사람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38%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미는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백미와 현미를 7대3 정도로 섞어서 시작하시고 현미는 반드시 30분 이상 충분히 불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곡물들이 당뇨 관리에 최고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당뇨병 환자 중 약 30%가 신장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특히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현미는 100g당 223mg, 보리와 귀리는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런 높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칼륨이 적은 기장이나 메밀, 퀴노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화가 약하신 분들도 통곡물 선택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섬유질이 너무 많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리나 현미 대신 퀴노아나 기장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퀴노아에는 단백질 구성이 우수하면서도 소화가 비교적 쉽고 기장은 입자가 작아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최근에 위장 수술을 하셨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통곡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